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값이 보통 10억 원이 넘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더라도 상속세가 나옵니다. 상속세는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간단히 용어부터 좀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야 사장님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가니까요. 첫 번째로 상속과 증여는 어떻게 다를까요?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받는 걸 상속입니다. 증여는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주는 걸 증여라고 합니다. 그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 재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 재산이 20억이다. 그러면은 그 20억을 통틀어 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속세 나온 거를 가지고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증여세는 다릅니다. 증여세는 만약에 20억을 자녀가 4명이 5억씩 받았다. 그러면은 인당 내가 5억씩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5억 받았으니까 내가 낼 증여세는 내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겁니다. 인당으로 내가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전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내가 받는 사람 기준으로 인별로 그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상속이나 증여할 때 뭐 공제 안 해주나요? 공제해 줍니다. 첫 번째로 상속 공제가 있는데요. 상속 공제는 배우자 공제라고 해가지고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은 최소 5억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괄 공제라고 있는데 5억 원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증여재산 공제도 있거든요. 증여를 할 때 증여 재산에서 그만큼 차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그리고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해줍니다. 그만큼은 증여세를 안 낸다는 거죠. 이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에 한 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상속이 유리할까요? 증여가 유리할까요?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간단하게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지금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재산이 10억이 있는데 지금 어머님과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속을 받는 게 좋을지 증여를 받는 게 유리할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받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받아서 10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럼 상속 재산이 아까 10억이라고 했으니까 10억에서 10억을 공제받으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 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내지 않죠. 그래서 빵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살아계실 때 증여를 한다고 그랬을 때 10억을 만약에 배우자에게 6억을 주고 자녀에게 4억을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배우자는 전에 증여받은 게 없다고 치고 10년에 6억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되잖아요. 그럼 배우자는 증여세를 안 냅니다. 근데 자녀는 4억을 받으니까 그 중에서 5천만 원을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면 3억 5천이잖아요. 그럼 3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6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는 빵원인데 증여세는 6천만 원이 나오니까 당연히 상속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데 아버지하고 어머님 다 두 분 다 살아 계신데 아버지 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 어머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다. 그러면은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니까 굳이 증여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어머님 혼자 남으셔가지고 어머님 재산이 5억밖에 안 남으셨다. 그러면은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을 받으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 0원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5억을 그거를 사전에 증여를 받게 되면은 5억에서 5천만 원을 차감하고 자녀가 한 명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4억 5천이잖아요. 증여세 과세 표준이 4억 5천원에 증여세가 8천만 원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하겠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상속세가 유리할지 증여세가 유리할지는 이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자녀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따라 가지고 다 케이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 그때마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와 미리 상담을 받아가지고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용어 정리가 됐으니까 상속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산은 부부가 균등하게 갖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갖는 게 상속세를 적게 냅니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실지 아니면은 아내가 먼저 돌아가실지 잘 모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늘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사례를 보면 자녀가 있는 부부의 재산이 20억이라고 할 때
남편이 혼자서 다 20억을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상속세와 남편이 10억 갖고 있고 아내가 10억 갖고 있을 때의 상속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남편이 20억 혼자 갖고 있으면은 20억 원 갖고 있고 이제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으니까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받아서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20억에서 10억을 차감하니까요. 그러면은 10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데요. 그 상속세가 2억 4천만 원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도 10억, 아내도 10억 갖고 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니까 10억까지 공제되니까 남편분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빵원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가 남편 거를 상속받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자녀들이 받았다고 치고요. 아내가 1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10억을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한테 상속한다. 그러면 일괄공제 5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10억에서 5억을 빼니까 5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되죠. 상속세가 9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혼자 20억 갖고 있을 때는 상속세가 2억 4천만 원. 남편과 아내가 반반 10억씩 갖고 있을 때는 상속세가 9천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재산을 균등하게 갖고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급적이면 재산을 취득할 때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그래서 12억짜리 분양받는다. 그러면 공동 명의 하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억까지는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전 증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전 증여를 하면 그만큼 상속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해줘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5천만 원 공제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증여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60세고 자녀가 30살이다. 그럼 그때부터 아버지가 만약에 30년, 40년 앞으로 더 사실 거다. 그러면은 10년에 5천만 원씩 하면은 4번 정도 만약에 100살까지 60세에서 100살까지 사시는 요새 100세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천만 원씩 4번 하면 2억을 사전 증여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그 돈을 더 굴려가지고 뭐 이제 투자를 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팁으로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찍었는데 창업자금 증여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5억까지는 증여세를 안 냅니다. 그리고 5억 초과하는 부분에서 50억까지는 10%만 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사전 증여를 통해 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재산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사전 증여는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균등하게 재산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남편 명의나 아니면 아내 명의로 취득을 했다 그랬을 때는 그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 일정 부분 증여를 해서 재산을 균등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녀가 여러 명이면 만약에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은 자녀 1, 2, 3에게 5천만 원씩 하면 1억 5천이지 않습니까? 1억 5천씩 3회나 4회에 걸쳐가지고 나눠서 10년에 한 번씩 준다 그랬을 때는 3명이면 1억 5천씩 4번 준다 그러면은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 증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세를 줄이려면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업승계나 가업상속 같은 걸로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많게는 30억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배우자가 한 푼도 상속을 안 받아도 5억은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 만약에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20억이다. 근데 어머님하고 자녀 한 명이 있다. 이때 법정 상속 비율은 어머님이 1.5, 자녀가 1입니다. 그러면은 3대 2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60%, 자녀가 40%. 그렇게 법정 상속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법정 상속 비율만큼 받게 되면은 그 부분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억이라 그러면은 60%인 12억을 어머님이 받고 자녀가 8억을 받는 거죠. 배우자 공제를 12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 12억 받고요. 그리고 또 일괄공제 5억 받잖아요. 20억에서 배우자 공제 12억을 빼고 일괄공제 5억을 빼고 그러면 17억을 빼니까 3억이 남는 거죠. 3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단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속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누가 내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내든 엄마가 내든 간에요. 근데 엄마가 60% 자녀가 40% 갖게 되면은 6대 4의 비율로 내는 게 원칙인데요. 엄마가 자녀 것까지 다 내줘도 됩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상속세를 대신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급적이면 여유가 있다 그러시면은 어머님이 대신 상속세를 내주는 게 좋겠죠. 상속세 줄이는 네 번째 방법,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녀가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님을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 대상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요새 종신보험에는 뭐 암이나
뭐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도 다 특약에 들어가잖아요. 의료 실비 같은 것도. 그래서 대신 부모님이 이제 건강하실 때 가입을 해야 되겠죠. 뭐 5, 60대라든가 그 정도에 그러니까 자녀가 한 뭐 20, 30대, 30, 40대, 부모님이 한 그래도 5, 60대 그 정도에서 이제 건강하실 때 가입을 해야 되니까요. 보험 계약자랑 보험 수익자는 자녀가 되는 거고요. 보험 대상자는 부모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편찮으시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받는 상황보험금이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에는 아직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산도 많고 한데 종신보험을 이제 자녀가 가입해가지고 자녀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녀가 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안 내고 이름만 자녀로 계약자 해놓고 수익자를 자녀만 해놓고 실제로는 부모님이 뭐 자동이체 걸어가지고 부모님이 냈다. 그거는 당연히 상속 재산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실제로는 부모님이 가입한 건데 이름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이 안 되고요. 당연히 계약자인 자녀가 납입을 해야지 그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많이 들면 뭐 사망보험금이 단돈 1억이든 2억이든 나오게 되면 그걸로 또 상속세를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으로 쓸 수도 있고요. 물론 자녀가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본인 거를 이제 직접 가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하거든요. 왜냐면 의사들도 본인이 이제 실제로 일을 해야지 이게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병원 개원할 때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엑스레이 기계도 사야 되고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의료 정비도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작게는 뭐 3억에서 5억, 많게는 뭐 10억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대출을 받아서 보통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출을 못 갚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종신보험을 가입해가지고 혹시라도 중간에 사고가 나게 되면 그걸로 해서 종신보험금 탄 걸로 해서 대출을 이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랜들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플랜들로도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5가지 방법은 병원비나 간병비는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납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비나 이런 간병비는 원래 자녀가 내든 누가 내든 그 이런 상속 증여세랑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부모님의 치료비니까요. 이런 거는 뭐 아버님 편찮으신데 내가 병원비 뭐 1,000만 원 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증여세 내라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도 상관이 없는데 상속세만을 봤을 때는 아버님이 만약에 재산이 있으신데 그거 가지고 그 납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병원비나 이런 그 간병비 같은 거를 아버님 계좌에서 납입하면 그만큼 상속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상속세 줄이는 방법 5가지. 첫 번째로 부부간의 재산은 가급적 균등하게 갖자. 두 번째로 사전 증여를 활용해서 미리미리 증여를 하자. 세 번째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네 번째로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계약자나 수익자는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직접 본인의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주자. 건강하실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5번째로 병원비나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결제를 하자. 이렇게 5가지를 잘 챙기시면은 이 상속세도 절약할 수가 있고요. 증여세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